긱와이어에서 2025년 게임 산업 트렌드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요. 유튜브 소재로 쓰면 10년은 몰라도 10개월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앞으로의 게임 산업은 X세대가 주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영문 기사의 X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X세대와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생부터 1979년생, 즉 세 번째 자리에 7이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해외에선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소설 X세대의 정의를 빌려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를 말하죠. 여하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X세대란 지금 나이가 대략 40대에 머무른 사람을 동칭합니다. 즉, 이 기사는 앞으로 게임계는 40대가 주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력을 갖고 주기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는 세대이므로 값비싼 취미에 쓸 돈이 많은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취급되며 그런 시장인 걸 알기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라는 100만원 넘는 게임기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X세대를 공략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외로 고객 성향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X세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력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활동한 시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빠르면 독립을 시작한 시점이기에 돈이 들어갈 일이 크게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이 시점에선 노후 준비와 여가 생활에 힘을 쏟는데요. 이 여가 생활의 형태는 앞으로 X세대가 주도할 게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60세, 노년에 들어서면서 신체 노화가 시작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평균 34세부터 급속히 노화가 시작되며 이후 점점 몸의 여러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때쯤이면 사회적 책임도 상당한 시기고 앞으로의 생을 위해 준비할 것도 많아서 가족을 챙겨야 하므로 게임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사들은 이런 점을 많이 고민하죠. 한 예로 90년대 액션 게임에 비해서 요즘 액션 게임은 많이 쉬워진 편입니다. 과거에는 절대 엔딩을 볼 수 없던 게임이라 불리던 초마계총 같은 게임도 있었지만 요즘엔 진드기 잡고만 있으면 누구라도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으며 개중엔 진상공무산처럼 버튼만 누르면 깰 수 있는 게임도 있죠. 접근성 낮은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X세대의 육체적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공원을 걷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지만 주말마다 산을 타거나 러닝을 가뿐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공포의 이름인 노화입니다. 이 노화는 안 겪어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안겨주죠. 2024년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란 작품이 나왔습니다. 원작이 88년작이니 무려 36년 만에 리메이크고 이게 반가웠던 유저들은 오랜만에 추억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는데요. 문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게임을 못 해먹겠다는 반응이 나와버린 겁니다. 게임성 문제가 아니라 노안 때문에요. 게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진화 과정도 다양하지만 이외로 그동안 변하지 않던 것이 꽤 많은데요. 바로 UI, 메뉴의 배치, 그리고 글씨의 크기입니다. 특히 기본 라이브러리를 썼다면 회사가 달라도 글씨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드래곤 퀘스트 3의 경우 일본에선 추억을 가진 50대가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보다 글씨가 작은 편인데다 배경 등의 컬러가 원색적이라 글씨가 잘 안 보였던 겁니다. 사실 작은 글씨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1년에 발매된 소니의 PS 비타는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게임을 이식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TV에서 할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이식해서 비타의 작은 화면에선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를 깨달은 일부 제작사는 비타를 표준으로 아이콘을 만들었지만 이러면 TV에서 글씨와 아이콘이 너무 커서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공급만 생각했을 뿐 각각 따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아서 벌어진 참사였죠. 확실한 것은 X세대의 노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글씨를 읽는데 더 많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할 거란 겁니다. 실제로 최근엔 글씨 많은 스토리는 그냥 버튼을 눌러서 넘기는 경우도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선 폰트 크기와 가독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또한 색감도 조심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색의 배경에 비친 글씨의 경우 노안이 온 사람에겐 높은 확률로 번져 보이거든요. 즉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은 읽는데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게임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게임의 재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신경 쓰던 회사가 없던 건 아닙니다.
닌텐도의 닌텐도 DS, 3DS의 경우 나이 든 세대를 위한 대형 버전을 따로 발매하기도 했으며 스위치의 경우 화면이 커지고 디스플레이가 좋아진 OLED 버전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닌텐도 스위치 2의 경우 화면이 8인치로 더욱 커졌는데요. 이도 노안이 온 세대, X세대 소비층을 겨냥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X세대에게서 발생하는 시력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는 앞으로 게임 제작사가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요. 또한 체력과 집중력도 문제가 됩니다. 어렸을 땐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밤도 샐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1시간만 앉았다 일어나면 온몸이 삐그덕거리죠. 마우스를 움직이면 손목이 시큰하고 저리거나 컨트롤러를 움직이는 엄지손가락에 미세한 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 혹은 어떤 근육에 관련된 전조 증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육체적인 문제점과 사회적인 상황이 겹치면 반드시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게임에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유저에게 게임의 플레이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적어도 10시간은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시간은 생각해보면 꽤 애매한 시간이에요. 8, 90년도에 RPG 게임이 인기가 있던 이유는 적은 용돈으로 오랜 시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30시간에서 5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갖고 있었으며 천의 마경2처럼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플레이 시간이 필요한 게임도 있었죠.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평점을 받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10시간이 된 걸까요? 이유는 당연히 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시간을 어지간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게임에 수십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X세대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고 한 가지 게임을 몇 달 혹은 1년 내내 하게 하면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서 발생하는 달성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게임은 나이든 게이머가 달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아니, 퇴화한 건가요? 여하튼 그 진화가 짧은 플레이 시간인 거죠. 또한 집중력도 문제가 됩니다. 예전엔 화면에 있는 여러 키를 순발력 있게 누른다던가 6분 내내 이어지는 리듬에 맞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가능했지만 X세대에게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미션이 되었죠. 아니,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못하기 이전에 안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할로우 나이트나 샨테 시리즈처럼 어려운 게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보단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아진 것이죠. 물론 난이도가 낮아진 건 이후 회사에서 품질 검사를 위한 QC를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X세대 위주의 게임 시장의 특징은 게임성이 있음에도 쇠퇴하는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저들을 위시한 던전 RPG인데요. 장르나 재미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장르는 한층을 공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한 세계수의 미국마저 후반 던전을 공략하려면 아예 나를 하루 잡아야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작품성과 게임성을 충족시키는 명작이 넘쳐나는 상황에도 지금은 점점 신작이 줄어가는 상황이고요. 레트로 게임을 복각할 경우엔 원래는 없던 자동 지도 기능마저 넣어주는 등 어떻게든 이 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르에 엑기스만 뽑아 만든 새로운 형태의 작품 프롬소프트의 소울 시리즈도 존재하지요. 또한 전용 장비를 사야 하는 게임도 기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건슈팅이나 리듬 게임처럼 전용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임들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땐 부담없이 구매하는 장르이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걸 사기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부동산이 넓어도 만화님의 등짝 스매싱을 버틸 체력이 안 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경쟁이 필요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류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티 등을 즐기면서 인간관계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젠게임이라 불리는 경쟁 장르인데 X세대 중에는 이런 경쟁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은 말이죠. 이는 육체적인 퇴화와도 겹쳐서 분쟁을 점점 피하게 되는 성격과도 겹쳐서 대전격투 게임을 멀리하는 이유기도 하지요. 대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뿐더러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이 필요한 장르이기도 하니까요. 또 하나 들고 싶은 것은 한때 게임의 꽃이었던 슈팅입니다. 이런 장르는 작품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졌는데 나이든 사람은 이 반응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며 어찌어찌 따라가더라도 적이 쏘는 탄환과 파업 아이템을 점점 구별하기 힘들어지기도 하죠. 즉 나이든 게이머에겐 가장 힘든 장르인지라 붐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리마스터나 모음집의 경우에는 전에는 없던 쉬운 난이도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학습을 들 수 있겠군요. 예전엔 매뉴얼을 읽고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데 익숙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안 쓰고 클리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고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그냥 스킵해버리기도 하죠. 이는 훌륭한 게임이 창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훌륭한 게임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폴 리판타지오 같은 게임은 새로운 IP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 여러가지 요소를 익숙한 구적에서 따온 것이죠. X세대가 주류가 되면서 가장 활발해진 변화는 레트로 게임, 고전 게임이 부활했던 겁니다. 사실 이 세대를 노린 고전의 부활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음식, 음악 등이 젊은 세대에도 큰 반영을 얻는 경우가 있다면 레트로 게임은 특유의 불편한 시스템 문제로 인해 나이 든 세대만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즉 데이트를 하기 힘든 장르란 건데 그럼에도 고전 게임 열풍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X세대의 구매력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과거 명작들을 복각판이란 형태로 내거나 혹은 리마스터,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죠. 이는 꼭 클리어를 권한다기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다시 한번 접해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복각판 소프트웨어는 게임을 깬다기보다는 한번 돌려보고 과거에 느꼈던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죠. 어찌 보면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판다기보다는 과거의 향수, 노스텔지아를 판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X세대 레트로 붐을 틈타 다시 전성기를 맞은 장르도 있죠. 바로 한땐 사라졌던 장르인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화면이 스크롤되는 형식의 게임은 한때 활발히 개발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는데요. 복각판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이 유난히 범상치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신작이 발매된 사례죠. 이 장르는 스크롤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데다가 요령만 익힌다면 나이든 게이머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엔딩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제한된 인원과의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뜻이 많은 친한 지인들과 협동 플레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헤드셋을 끼고 술 한잔하면서 친구들과 왁자지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인 겁니다. 어찌 보면 고전과 최신 기술의 적절한 조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X세대 게이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X세대는 단순히 향수 많은 소비하는 세대가 절대 아닙니다. 환경적 변화, 신체적 변화에 휘말린 특별한 문화를 가진 계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UI의 디자인, 글자의 크기, 오브젝트의 색상과 효과까지 연구해야 그들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정말 X세대가 앞으로 게임판을 주도한다면 이런 변화에 맞춰 게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제작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게이머에게도 필요합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를 오래 즐기고 싶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좋지 않을까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와 목에 디스크 증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건강 관련 서적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은 두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게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혹 이 영상을 보고 난 해당 사항 없는데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순간부터 눈관리,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일이란 걸 깨닫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